홀로 계실 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가슴 통증, 숨이 멎을 듯한 순간에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단 10초 안에 무엇을 해야 생존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생활하시는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올해 81살, 심장질환 전문의 이현준입니다. 지난 35년간 수천 명이 넘는 심장마비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해내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확률이 87%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 10초의 올바른 대처가 있다면 생존 확률은 9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암과 모름의 차이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4시경 저희 병원 응급실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77세 김민준 어르신의 아드님이었습니다. 3시간 전 홀로 계시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던 아버님께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 어르신께서 혼자 힘으로 모든 응급처치를 해내셨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그 방법만으로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신 것입니다. 이 원장님, 그때 원장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김민준 어르신을 살린 그 결정적인 비결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실제 임상 현장에서만 터득할 수 있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반드시 생활 속에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글을 저장하시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 하나가 당신과 소중한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홀로 계신 부모님, 형제자매,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십시오. 이 정보는 아는 사람만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비밀과도 같습니다. 심장마비는 때로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 불현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김민준 어르신께서 어떻게 홀로 심장마비를 이겨내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결코 드라마에서처럼 극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TV에서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으 하며 쓰러지는 장면이 흔하지만 실제는 사뭇 다릅니다. 훨씬 더 은밀하고 조용하게 마치 한밤중의 불청객처럼 다가옵니다. 그날 아침, 김민준 어르신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여두고 전날 읽던 책을 마저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가슴이 좀 답답한데. 처음에는 전날 저녁 식사로 드신 된장찌개가 조금 과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셨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그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마비의 진짜 모습은 이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가슴을 조여 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 안에서 주먹을 꽉 쥐고 비트는 것 같은 통증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자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하시며 팔을 주물러 보셨답니다. 그런데 왼팔뿐 아니라 턱 밑까지 뻐근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민준 어르신은 번개처럼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 증상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 깨달음이 김민준 어르신을 살린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만약 나이가 드니 몸 여기저기가 쑤시는구나 하고 넘기셨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약 85%가 초기 증상을 다른 질환으로 오인한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 되나? 어깨에 담이 결렸나? 몸살 감기 기운인가?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심장마비로 인한 위험이 일반인보다 3.7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위급 상황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민준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홀로 계셨지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 6개월 전 지역 주민센터 건강교실에서 알려드렸던 혼자서도 생존 가능한 7가지 응급처치법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원장님이 그러셨지.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찾아와도 혼자서 이겨낼 수 있다고. 그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김민준 어르신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당황하는 대신 침착하게 손목시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배운 대로 차근차근 해보자.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과거 또는 현재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진 60세 이상이신 분들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은 일반인보다 5배나 높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준 어르신께서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김민준 어르신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해서 살아남으신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도 크게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민준 어르신의 이 말씀이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5년간 심장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장님, 제가 그 증상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심장마비는 결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전부터 다양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나 흔한 증상들과 유사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거나 조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통증을 환자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커다란 돌덩이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요. 가슴 속에서 누군가 주먹으로 꽉 쥐어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통증이 보통 15분 이상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잠깐 아팠다가 사라지는 가벼운 통증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평소 복용하시던 심장약을 드셔도 잘 호전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이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슴 중앙의 통증이 왼쪽 팔, 때로는 양쪽 팔로 방사됩니다. 그리고 목, 턱, 어깨 부위까지 아파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의 경우 턱이나 등 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통으로 오인하여 치과에 가려다가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77세 김민준 어르신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아침 독서를 하시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후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고 이내 턱까지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때 김 어르신께서는 매우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다. 심장마비 증상이다. 라고 정확히 인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 응급처치법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몸이 극도로 피곤한 느낌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숨이 가빠지거나
실내 온도가 높지 않은데도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어지럽고 메스꺼우며 토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실제로 구토를 하게 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급체했다고 생각하시며 소화제를 찾으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야만 심장마비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 두세 가지만 나타나더라도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평소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시고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진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위에서 언급된 증상 중 단 하나만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심장 문제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준 어르신께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나신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증상을 신속하게 알아차리고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주요 신호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거나 조이는 느낌, 왼쪽 팔과 턱으로 퍼지는 통증,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식은땀, 어지럼증과 구역감 또는 구토. 이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하며 정립한 혼자서도 생존 가능한 7가지 응급처치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생존 확률을 87%까지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첫 1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안전한 곳에 편안히 앉는 것입니다. 증상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든 즉시 멈추십시오. 걷고 계셨다면 걷기를 멈추고 서 계셨다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김민준 어르신은 현관문을 나서려다 증상을 느끼셨을 때 즉시 현관 앞 작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산책을 나가셨다면 길에서 쓰러지셨을 것이고 누군가 발견할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앉으실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기대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주저앉으시면 혈액순환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피린 100mg 하나를 씹어서 복용하는 것입니다. 집에 상비약으로 아스피린이 있다면 100mg짜리 하나를 물 없이 씹어서 드십시오.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어서 복용하면 약물 흡수 속도가 빨라져 혈전, 피떡을 더 효과적으로 녹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 박지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홀로 계시던 중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니 아스피린 덕분에 심장 손상이 40%나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집에 아스피린이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스피린은 있으면 좋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없으시면 바로 3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십시오. 3번째는 119에 신고하되 현재 위치, 주소를 정확하고 또렷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19에 전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이 점차 흐려질 수 있으므로 통화 초기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현대 아파트 103동 701호입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77세 남성이고 가슴이 매우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와 같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19 상황실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째는 현관문을 열어두고
공동연관 비밀번호나 현관 열쇠 위치를 종이에 크게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거나 비밀번호를 몰라 진입이 늦어지면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됩니다.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시고 만약 공동연관에 비밀번호가 있다면 A4 용지 같은 큰 종이에 비밀번호를 큼직하게 적어서 문에 붙여두시거나 현관문 앞에 잘 보이도록 놓아두십시오. 열쇠를 사용하신다면 현관 앞 화분밑이나 약속된 장소에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도둑이 들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도둑보다 심장마비가 훨씬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최강민 할아버지의 경우 이 네 번째 단계를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공동연관 비밀번호를 종이에 써서 붙여두신 덕분에 응급구조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신속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16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즉시 심혈관 중재 시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실행하는 동안 절대로 누워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드니까 누워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누우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발생하여 숨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마비 중에는 삼키는 기능도 저하될 수 있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하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은 80%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김민준 어르신은 이 네 가지 단계를 정확히 3분 남짓한 시간에 모두 마치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증상이 시작된 지 3분 반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어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올바른 대처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세우고 다리는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뇌와 주요 장기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때 몸을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세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머리로 가는 혈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파나 침대 머리맡에 쿠션이나 이불을 여러 개 받쳐서 등받이를 만들고 거기에 45도 정도로 기대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도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부종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완전히 앉아있는 자세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75세 박지영 할머니께서 이 자세를 정확히 취하셨던 덕분에 응급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명료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 자세가 생각보다 참 편안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현재 상황을 짧은 문자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 전화통화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자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절대로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또 가족들이 놀라서 이것저것 다급하게 물어보면 그에 답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아주 간결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했음. 서울중앙병원 응급실로 갈 예정. 너무 걱정 말고 병원으로 와주길 바람. 정도로만 보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자녀들이나 가까운 친척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미처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코로 4초 동안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호흡법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오므려 후 소리를 내며 6초 동안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면 됩니다. 이때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는 이른바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비법을 더 알려드리자면 숨을 내쉴 때 후 하고 부드럽게 소리를 내면서 내쉬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숨을 천천히 내쉬게 되고 긴장감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최강민 할아버지는 이 복식 호흡을 응급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숨쉬기에 집중하니까 무서운 마음도 가라앉고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2, 4초 흡입, 6초 호기의 과학적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리듬의 호흡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마음을 진정시키고 심장 박동 속도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최강민 할아버지는 7가지 응급처치법을 모두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16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했고 즉시 응급심혈관 중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놀랐던 점은 할아버지의 의식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매우 또렷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술 후 담당 주치의가 저에게 말하길 환자분께서 병원 도착 전에 스스로 완벽한 응급처치를 하신 덕분에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최강민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7가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연습하시면 최강민 할아버지처럼 위기의 순간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게 앉기. 둘째, 아스피린 씹어 먹기 있을 경우. 셋째, 119의 정확한 주소로 신고하기. 넷째, 현관문 열고 출입 정보 남기기. 다섯째, 45도 자세로 기대 앉기. 여섯째, 가족에게 간단한 문자로 알리기. 일곱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복식 호흡하기. 이제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응급 상황 발생 시의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심장 환자분들을 돌보며 깨달은 것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리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준비사항은 현관문 열기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종이에 써서 붙여두기 연습입니다. 평소에 집안 곳곳,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이나 현관문 안쪽, 거실 테이블 위, 침실 머리맡 등의 굵은 사인펜으로 공동현관 비밀번호 1234 별표라고 크게 써둔 종이를 여러 장 준비해 두십시오. A4 용지에 눈에 잘 띄도록 크게 써서 비치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제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하고 현관문을 열고 미리 써둔 비밀번호 종이를 현관문에 붙이거나 지정된 장소에 두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꾸준히 연습하시면 1분 안에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준비사항은 휴대폰 긴급 SOS 기능 설정하기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긴급 상황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미리 등록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재 위치와 함께 긴급 구조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 연속 누르거나 특정 버튼 2개를 동시에 길게 누르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편리하고 중요한 기능을 모르고 계시거나 설정 방법을 어려워하십니다.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젊은 분들에게 꼭 부탁해서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설정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사항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긴급 유료 정보 저장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서도 사용자의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앓고 있는 질환, 알레르기 정보, 비상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께서 의식을 잃으신 상태로 실려왔는데 평소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시는지, 약물 알레르기는 없는지 등 필수적인 의료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미리 저장되어 있다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준비 사항은 아스피린과 응급행동 지침을 냉장고 문에 붙여두기입니다. 냉장고 문처럼 매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과 같이 써서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 발생 시 응급행동 지침. 즉시 앉기, 등받이 있는 곳. 아스피린 100mg 한 알 씹어 먹기. 있을 경우 알레르기 없을 시. 119의 정확한 주소로 신고. 현관문 열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적어두기. 45도 각도로 기대 앉고 다리 약간 올리기. 가족에게 짧은 문자로 알리기.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복식 호흡 반복. 그리고 아스피린 100mg 한 통을 냉장고위나 약통에 잘 보관해 두십시오. 유통기한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실제 사례를 통해 준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서연 할머니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3세셨던 할머니는 홀로 생활하시면서도 이러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자 몹시 당황하신 나머지 직접 차를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운전 도중 의식을 잃으시면서 큰 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미리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만 제대로 하셨더라면 충분히 사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크게 남습니다. 반면 한상진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78세이신 이 할아버지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준비 사항을 모두 완벽하게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신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원장님, 제가 만약 미리 준비를 안 해뒀더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를 다 해뒀으니까 막상 증상이 와도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준비는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준비 습관은 단순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반드시 요긴하게 사용하게 될 생존 기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평생에 1번 이상 심혈관계 응급 상황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급 상황의 약 80%는 집에서, 그것도 홀로 계실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4가지만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그 80%의 위험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20%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 글을 읽으신 후에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대폰 긴급 SOS 기능부터 설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구입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김민준 어르신, 한상진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81살 된 이 늙은 의사가 지난 35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며 깨달은 모든 것을 여러분께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주요 경고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거나 조이는 느낌, 왼쪽 팔과 턱, 어깨 등으로 퍼지는 통증,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식은땀, 어지럼증 및 구역감, 구토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의심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실천해야 할 7가지 응급처치법은 안전하게 앉기, 아스피린 씹어먹기, 있을 경우 119의 정확한 주소로 신고하기, 현관문 열고 출입 정보 남기기, 45도 자세로 기대 앉기, 가족에게 간단한 문자로 알리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복식 호흡하기입니다. 평소에 갖춰야 할 4가지 생존 습관은 문 열기 및 비밀번호 연습, 휴대폰 긴급 SOS 기능 설정,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긴급 의료 정보 저장, 아스피린과 응급행동 지침 냉장고 부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김민준 어르신께서 생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미리 배우고 준비했으며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또는 댓글에 반드시 살겠습니다 라고 외쳐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꼭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십시오. 특히 홀로 계시는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친척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이 내용을 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연습해 보십시오. 아스피린도 함께 사러 가시고 휴대폰 긴급 기능 설정도 함께 도와드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지난 35년간 저는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단지 몰랐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이분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만약 이분이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는 때로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 불현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있고 철저한 준비가 있으며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며 치료하는 것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심장 관련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거르지 마십시오. 이 약들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한강변 걷기, 인근 공원 산책, 가벼운 등산, 나트륨 섭취 줄이기, 김치나 찌개 드실 때 염도 조절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 수칙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81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생명의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김민준 어르신처럼, 최강민 할아버지처럼, 한상진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추억과 소중한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후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써서 붙여주십시오. 나는 심장마비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한 번씩 이 글거를 보시면서 굳게 다짐해 주십시오. 81살 심장 전문의 이현준이 진심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